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OCI,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다스코라는 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태양광이라는 키워드로 엮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하나솔루션은 워낙 수소의 느낌이 좀 강해지긴 하긴 했지만, 어쨌든 큐셀을 통해서 태양광 쪽으로 하고 있고, 폴리실리콘은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키워드로도 OCI와 뭐 하나솔루션 조금 좀 더 지역적으로 좀 묶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폴리실리콘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이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오히려 꼬꾸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은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OCI 일단은 바로 여러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텐데,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중국과의 뭐 밀려 나가면서 이제 한국에서의 생산이 빠져서 이제 다른 말레이시아 쪽에서 뭐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중국에 밀린 한국.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뭐 태양광 상위 기업들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은 됐지만, 하나솔루션은 이제 오히려 이제 적자 전환했고,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 부분은 이제, 그리고 OCI도 뭐 체면에 이제 체면 치레 정도로 했다라는 거가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국내에서 아예 생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과의 이제 단가 경제에서 밀리고 있는 게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국내 생산 접었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뭐 OCI는 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뭐 지금 뭐 말레이시아가 이제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 포함 동남아의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공급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뭐 있는 부분이고, 약간씩 뭐 풀려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뭐 생산을 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차트를 좀 넘어가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을까요? 이제 주가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태양광이라는 게 이제 일단 뭐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중국 기업의 이제 단가 경쟁에서의 뭐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워낙 뭐 중국의 이제 전기가 싼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내수 시장도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과연 에너지 효율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과연 친환경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져봐야 되는 상황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을 굉장히 깎아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친환경인가라는 소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설치한 원가는 이제 설치하고서 이제 손익분기를 넣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하는 부분이고, 또 중군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인 가운데서 어쨌든 이제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 하는 좀 OCI라는 느낌이 강한 가운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뭐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살짝 뭐 주가 워낙 이렇게 빠졌으니까 살짝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게 하겠지만, 이 추세를 다 돌리기에는 과연 이라는 물음표가 좀 담기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10월 이렇게 고점 찍고 음봉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이면 양봉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아침에 사면 뭐 다 손실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지금 키움증권 기준으로 했을 때 신용잔고 한도초가 검정색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매수 여력이 없는 종목이고, 심지어 이제 신용잔고가 털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용잔고 개별적으로 보면, 신용잔고가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오를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빠져나가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빠지는 국면에서 재차 이렇게 좀 늘어났는데, 이제 여기 이쪽 이제 11월 돼서부터 오히려 다 주가 빠지는데 다시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잔고가 털려나가는 국면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초입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추가로 이제 코스피 200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공매도는 다행히 뭐 그렇게 크게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공매도의 영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는 해봐야겠다. 그래서 현재는 뭐 그냥 주가가 정말 순수한 뭐 공매도가 벽을 치는 게 너무 심하다기보다 그냥 순수하게 주가가 밀려 내려가고 있다. 수급이 안 좋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그러한 배경에 또 외국인과 기관의 특히나 이제 기관의 매도, 연기금의 이런 식의 매도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 오른다고 해서 뭐 기술적 반등이야 줄 수야 있겠지만, 과연 이 추세를 다 돌릴지 여부는 계획적으로 물음표를 던져봐야겠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더욱 뭐 상승한다면 조금 그때서 뭔가 바뀌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차트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쭉 올라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있어서 좀 다시 또 잡아주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아야 되나 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이 아니라 V자로 거의 산을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OCI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미보이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 역으로 이제 타면서 이제 저항을 맞는 부분도 있는데, 최소한 OCI 같은 경우 22 이동평균선 위로 확실하게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을 넘어가서 보면 현재 얘도 뭐 차트가 상태가 굉장히 뭐 안 좋은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고, 얘는 이제 10월 달엔 좀 덜했지만 어쨌든 얘도 11월 되면서 뭐 계속적으로 양봉이 별로 안 보이죠. 음봉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뭐 비중이 두 자릿수로 이런 식으로 공매도의 벽이 좀 쳐지는 상황의 종목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개인만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 기관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얘도 역시나 키움증권 기준으로 했을 때 신용잔고 초과 종목으로서 확인된다. 그래서 얘도 한번 잔고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 보시면 만약에 얘가 이제 봤을 때 잔고가 늘어나고 있으면 약간 늘어나고 있네요. 약간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이제 좋은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바로 일단 키움증권 기준에서 한도 초과기나 지금 다른 증권사로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잔고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잔고가 늘어난다, 살짝 반등의 여지가 있지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게 물량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또 추가로 여기 이렇게 약간 횡보 조정을 하면서 지금 주가 빠질 때 어느 정도 뭐 손바뀜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거나 뭐 여러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고, 지금 하여튼 뭐 차트적으로 흐름이 안 좋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지금 비록 이제 8월에 이제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10월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지수는 깼었는데, 그렇지만 이 8월에 저점을 깨려고 하방 압력이 꽤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평가가 되는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나 이제 OCI처럼 최소한 22이동 평균선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보자라는 의견이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다스코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코라는 종목은 그냥 이제 굉장히 슬림한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소형주예요. 소형주고 뭐 새만금 관련주이기도 하고 한데, 주가가 뭐 급등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뭐 저점을 찍고 10월달에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종목 워낙 슬림한 종목이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뭐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의미와 부여가 가능했지만 그거를 뭐 주요도 있게 보기에는 애매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일단은 얘도 약간 하방으로 찔러주고 있지만 이쪽에서 좀 잡아주는 흐름이 없잖아 있어서 이거는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같은 태양광으로 키워드를 묶어볼 수 있지만 좀 덩치 큰 애들, 특히 뭐 폴리실리콘에 묶어볼 수 있는 두 종목은 이제 좀 흐름이 약하고, 그나마 다른 태양광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 다스코는 조금은 흐름이 나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뭐 얘도 역시나 안정적으로 보려면 22이동표에서 확보하는 거 보고 체크를 해보자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